안녕하세요. 서구다운 서구위에 일하는 서구위에 의원 서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동구의 박철용 의원입니다. 오늘 KBS의 청년 기초의원으로 방송하러 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의회 바깥에서 바라보신 기초의회와 의원으로서 바라본 의회가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기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고요. 국회의원은 알았어도 일반인이 구의원, 시의원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하는 일이 뭐 있어? 놀지 않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가요? 주민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소화를 한 뒤에 실은 회의가 회기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굉장히 많아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논의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이거든요. 일예로 제가 많은 아이들이 좀 있어요. 우리 네 아이들 중에 둘째, 셋째는 정말 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제가 중간에 그렇게 바빴습니다. 이런 걸 좀 우리 주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또 그만큼 더 알려야 되고, 네. 또 민원을 받으면 이게 잘 해결되든 해결하지 못하든 저희가 이거를 꼭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또 더 많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10날이 유권자의 날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가 일어난 48년 5월 10일을 기려서 만든 날인데, 아, 이런 게 진짜 한 표의 힘이구나 라고 느끼신 점이 좀 어떤 게 있으실지. 회의나 의사결정을 할 때 동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0명이기 때문에 5대5 이렇게 딱 첨예하게 걸러질 때가 있거든요. 가부동수라고 해서 찬반이 같을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는 그런 그래요?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부동수가 돼버리면 그 안건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저희 20명 짝수인 서구의회의 경우에는 정말 그 한 명의 소중함을 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분이에요. 11분인데 민주당이 6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5예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요. 그거를 딱 표로 붙이면 6대5가 나와요.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당론으로 갈 때가 많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표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을 이번에 알았죠. 흔히 대전시 동서격차 얘기하잖아요. 동서격차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없다. 아, 그래요? 있다? 있다? 여기 있다? 너무 많죠. 없다? 문화, 교육, 의료. 많죠.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기본 인프라는 실은 동일하거든요. 기본 정책은 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문화, 교육, 의료 이런 부분이 민간 차원이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거의 자본주의 논리로 인구가 있는 곳, 유동인구가 있고 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만 지금 찾아가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서구로 오셔야지만 뭐 의료를 하실 수 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기쁜 것은 최근 대전 의료원이 동구 지역으로 네네. 진행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일단 동서격차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교육격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그 사학학원, 사교육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우리 동구에는 원어민 선생님,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곳이 흔하지가 않아요. 자본으로만 가는, 시장경제로만 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되는 거는 평준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공의 힘, 공공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호수공원, 도안의 호수공원도 또 굉장히 좋은 공원의 인프라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우리 동구나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도 도심 내에 좋은 공원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게끔 좀 동서격차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대형 민간병원은 거의 신도시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도 참 이
동서의 격차가 많이 느껴진다. 대신 의료에 대한 건 아까 우리 서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 의료원이 우리 대전 동구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아서 그건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면 실은 서구가 드릴 말씀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실은 가장 문제인 게 지방에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 동네 주민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구청장 혹은 시장이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대전이 재정 자주도 같은 게 한 50% 정도 되고 우리 5개구가 30% 전후로 되더라고요. 저희 10% 초반. 10% 초반이에요. 자립도 말고 자주도가. 자주도? 네, 네, 30%. 자주도가 중앙 수도권 혹은 좀 재정이 넉넉한 단체와 비교하면 저희는 하위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재정 자체가 많아져야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논의할 건데 지금 자체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 우리 서 의원님의 답도 맞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 이 동서 간의 갈등이 예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전 유권자 같아요. 유권자. 표. 유성의 인구가 많고 서구의 인구가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예를 들었을 때 지금 둔산동 곳곳에 공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결하는 센트럴파크를 꼭 굳이 해야 될까? 이걸 왜 할까? 60만 서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요. 동구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서구 센트럴파크 한바스목원이 대전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서구만을 위한 역할이 전혀 아니고 대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됐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구에 가깝기 때문에 서구민들이 주로 활용하지. 거기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은 동구 소재동에서 왔어요. 아유, 그럴 수 대덕구 있죠. 아유, 연축동에서 그럴 수 왔어요. 꼭들 말씀하세요. 아유, 거기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전 통틀어서 봐야 되는 그런 곳이고 그 과정 과도기 동안 주민분들을 조금 설득하고 안심시켜 드려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힘드네요. 지방대학이 위기다. 맞다 아니다. 하나 맞죠. 둘 셋. 맞다. 근본적으로 지방대의 문제점은 학력 인구 감소예요. 예. 2020년 출산 인구가 27만 명, 28만도 깨져갖고 27만이 막 깨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단순히 지방대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대학교 하나로 먹고 사는 동네거든요. 지방대가 없어지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이 걸쳐있는 도시가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도시에 있는 뭐 자영업 또 기숙사, 원룸이나. 또 원룸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없어지면 도시가 없어지고 도시가 다 폐허가 될 수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 정책으로 200조가 넘는 돈을 썼어요. 그 돈이 물론 출산 장려에도 들어갔지만 이게 대학, 지방대학 뭐 발전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그걸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그게 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우리 지역에 대전이 대학교가 10개가 넘게 있잖아요. 그 대학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때는 아니고 학교별로 어떤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들일 것인지 어떤 방향성으로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합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학에서 직업 양성 혹은 새로운 어떤 변화에만 초점이 가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있어서 그와 함께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은 문학 혹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예술대학이 충분히 많고 거기서 양성되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학생들에게만 둬서 학생들이 취업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 동구만 봤을 때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기업이 한 18,000여 개가 정도 돼요. 2인 사업자가 80% 정도고 5인 미만이 97%입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인데 이 중에 한 50여 개 기업만 100인 이상이에요. 이 50여 개 기업이 100인 이상이라고 하면 매달 똑같이 채용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춰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형식은 띌 수 있잖아요. 이게 30여 개밖에 안 돼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에 있는 대학을 가든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전으로 대학을 오든 이분들이 여기 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기 싫고 대전에 머물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건 그렇죠. 현실이거든요. 혁신도시가 네, 의미가 있죠.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지역 인재 채용을 3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숨통을 틔워놓고 우리 지역의 카이스트라든지 이렇게 좋은 학교, 많은 학교들을 살려서 아이들이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 열의들을 함께 토로해서 승계시켜줄 수 있는, 기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도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좀 대안을 찾고 싶어요. 가까운 도시 우리 청주만 비교해 봐도요. 청주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에서 그 고용이 창출되는 거와 지역에 뿌려지는 세수가 대전 대학공단 전체 합친 거와 대전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를 다 합친 거보다도 꼴등이 높대요. 그런 걸 봤을 때 혁신도시가 와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저는 대기업이 하나 오면 그걸 서로 같이 노력한다면 저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근데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지요. 공간도 없고 위치도 만만치 않고. 근데 그거를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유통업, 그래서 우리 쿠팡도 왔잖아요. 유통업에 관한 대기업이면 물류 쪽으로 대전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적극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게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저도 대기업 유치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바로 뭐 활성화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 또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광역으로 엮어서 함께 지역적으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새로운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있다. 네, 좋죠. 기회가 있다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취업만을 원하는 학생들이 반반인 것 같아요. 취업도 생각하고 혹은 기회가 되면 창업해야지. 기회가 되면 자기만의 무언가를 표현해봐야지. 그래서 유튜버라든지 이런 네. 새로운 다양한 직업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전시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 적극 활용해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청년들이 때로는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북돋아주고 자금이라든지 기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적극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청년들이 살아남아야 우리 지역의 발전이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청년 지원 정책은 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토크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의원 3선 대 단 한 번의 국회의원. 하나 둘 셋. 국회의원! 국회의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기초의원 3선보다도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훨씬 많은 경험을 쌓을 거고 또 그에 맞는 인맥들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과 10시간 면담, 선배위원과 1시간 면담. 10시간 면담. 10시간 면담. 민원인 분과는 10시간 동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선배 의원님과는 뭐 1시간 동안 할 얘기가 있을까요? 소신을 지키면서 낙선, 소신을 버리고 당선. 소신! 낙선이라고 해야 되나? 낙선? 당선. 제 스스로가 소신을 버리면 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선택했습니다. 정확한 소신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할 것 같아서 일단 당선이 된 뒤에 그걸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당선을 택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대에서 조사했는데 부정적 평가가 38.5%고 긍정적인 평가가 13%로 나왔어요. 네. 사유가 이제 부패와 도덕성 부족이 지방의원들이 어쨌든 주민분들이 우리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도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대중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도 내 스스로의 기준에 좀 벗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눈높이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더 열심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발로 뛰는지를 더 열심히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열심히 더 구두굽이 닳도록 네,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